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가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에 나섰지만 농어민 수당부터 농업용수 공급까지 각종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관련 내용 권기창 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우선 우리 지역 농업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참 우리 농촌 현실은 많은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농촌 일손이 없습니다. 일손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리고 각종 보조금 제도를 많이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조금 제도가 오히려 농가 부채의 주범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은 안동댐과 이마댐을 보유하고 있지만은 상류 지역은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등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농업이 발전하지 않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농업 수출국 1위입니다. 프랑스는 유럽 농업 수출국 1위예요. 선진국은 모두가 농업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농업이 고령화되어 있고 농촌 인구가 줄어들어서 조금만 지나면은 미래에는 농업이 사라질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또 더불어서 공산품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나 농산품은 가격의 등락폭이 너무 센 거죠. 원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생강이라든가 사과, 고추 이런 것들이 가격이 지금 폭락이 돼 있거든요.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이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많은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농가에 보탬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따져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서 농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전남을 시작으로 농어민 수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달 초 경북도에서도 농어민 수당 지급에 대한 동의안을 가결하고 내년부터 농어민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 지급 대상과 또 얼마를 지급하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내년부터 경상북도에서는 농어민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 대상은 경북도 내 모든 농림업 경영업체 경영주로 한정을 하되 농림업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숫자를 보면은 경북도 내 약 27만여 명의 농림업 경영체 중에서 약 15% 정도를 제외하면은 23만의 경영체가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급 금액은 농림업 경영체별로 연간 60만 원의 농어민 수당을 받게 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약 1,388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또 지급 시기는 농어민 수당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지역 화폐를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7만 중 23만 농업 경영체 거의 대부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이 상하반기에 나눠서 총 6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농어민 수당이 다가오는 선거를 겨냥한 퍼주기식 행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정책이든지 100% 완벽한 정책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좀 다른데 좀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농가 안정을 위한 취지에서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러나 중복 사용과 자영업자가 그럼 소상공인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런 문제가 지금 함께 대두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농업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은 전남과 전북, 충남 등은 여러 도에서 이미 60만 원에서 80만 원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북도 뒤따라 지금 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흐름에서 볼 때 내년부터 경북에서는 6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이제 지급을 하는 거죠. 또 그리고 경북 도내 안에서 들어보면은 봉하군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2019년도부터 농민수당 50만 원을 주기로 시작을 했고 2020년에 70만 원, 2021년에 80만 원을 지원했고 2022년에는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송군도 지난해부터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안동시도 매년 또 얼마만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각적인 지금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이죠. 예산이 많으면 얼마든지 많이 주면 좋을 텐데 농민수당을 줄 경우에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 중에서 도비가 40%고 그다음에는 시군 부담이 60%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농민수당을 주는 지자체는 또 별도로 예산을 또 마련해요. 경상북도에서 주는 데 대해서 부담금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지급하니까 예산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복 지급되는 문제와 그다음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방 재정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복 지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꼼꼼히 따져봐서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러한 방안으로 제도가 정착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효율적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농어민 수당과 보조금 문제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이어서 농촌 인력 부족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외국인 인력 수급도 어려운 데다 인건비까지 상승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농촌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수학기잖아요. 농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돈은 있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특히 인건비가 작년에 9만 원, 10만 원 정도 했던 것이 올해 최고 15만 원까지 갔어요. 15만 원을 주고 예를 들어서 마늘을 캔다, 양파를 캐면은 인건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농민수당 저는 아무리 지급해도 효과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농업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여건을 빨리 조성해 주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수당도 물론 지급을 해야 돼요. 수당을 지급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농가 소득이 안 올라가니까 좀 보존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일손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결국은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농가에게 일정한 비율을 저는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일손이 부족해서 농사를 못 짓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동 같은 경우에를 예를 들어보면은 한 500명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를 안동시가 고용계약을 체결해서 동안동 농협에 100명, 남안동 농협, 서안동 농협, 북후, 와룡 농협에 100명씩 파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운영 관리를 하겠죠. 그럼 농민들은 그 농협에서 일손만 지원 요청하면 즉각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느 한 농협에서 일손이 많이 딸려요. 그럼 다른 농협의 대책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 서로 지원해 주면은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빨리 확보해야만 농가 경쟁력이 올라간다. 농사를 짓고 싶은데 일손이 없어서 못 짓는다. 또 그리고 하루에 일당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농업 경쟁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농협 간의 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 농촌 인력 문제 대안으로 밭농사의 기계화 비율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죠. 네, 맞습니다.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논농사의 경우는 대부분 기계화가 다 돼 있어요. 그러나 일손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이 밭농사입니다. 그래서 밭농업에 대한 기계화가 정말 필요해요. 근데 논농사는 대부분 평지고 기계화하기가 쉬워요. 근데 밭농사는 대부분 비탈에 있거나 경지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땅의 모양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거나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밭농업을 기계화시키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밭농사에 집중된단 말이에요. 이걸 통계로만 봐서도 어떻게 되느냐면은 농가 인건비가 121%나 증가가 됐어요.
네. 그런데 같은 기간에 경영비는 논농사의 경우는 0.9% 증가합니다. 그러나 밭농사는 얼마나 증가되냐면 19.8%나 증가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일손이 그만큼 많이 든다는 이야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밭농사의 기계화 비율을 최대한 높여줘야만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안 되면은 저는 농업 경쟁력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이러한 기계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많은 부분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줘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보조금을 받아서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조금을 받고 농기계를 사는 것보다가 현금을 주고 사면은 훨씬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보조금을 주더라도 좀 가격을 좀 싸게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농가에는 현금 주고 사는 것보다 비싸니까 보조금이 실제 농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비용만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오늘의 현실입니다. 네, 방금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구매하면 더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지자체처럼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기계 전체 자체를 입찰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일반인이 사면은 100원인데 단체로 사면 좀 쌀 수 있잖아요. 그러면 70원 정도로 입찰을 해서 여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30이라는 돈이 세이브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혜택이 증가되는 거죠. 그다음 네. 또 두 번째 문제는 안동 지역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서는 농기계 보급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예를 들어서 안동시 전체에서 농사를 짓는데 트랙터가 100대 정도가 필요하다면 실제로는 150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행으로 농기계를 보급하겠죠. 농기계가 많다 보니까 농가 부채가 자꾸 올라가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농기계 임대 서비스 제도를 좀 빨리 활성화시켜줘야 돼요. 근데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공무원이 출근을 9시에 해요. 퇴근은 6시에 합니다. 9시에 가서 빌려와야 되고 6시 전에 반납을 해야 돼요. 특히 여름철 같으면은 새벽 4시부터 일을 해야 돼요. 낮 시간엔 더워서 일을 못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기계 빌리러 갔다가 오는 시간 다 빼고 나면 3시간 정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먼 거리는. 일은 언제 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농가에다가 직접 농기계를 배달해주고 그러면은 오늘 농사가 끝이 났잖아요. 다시 내일 농사 짓는 곳에 또 공무원이 가서 그 다음 농경지에 직접 배달해 주면은 농민들은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죠. 이러한 서비스가 잘 되어야만 농업 경쟁력이 저는 확보된다고 봅니다. 먼 거리에서 농기계를 빌리러 오면은 빌리는 값은 얼마 되지 않는데 운반비가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농가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저는 하루빨리 전환이 되어야만 농민들이 쉽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농가에서 농가로 그렇죠. 농기계를 이동하는. 똑바로 이동해주면 와룡에서 다시 농업기술센터까지 왔다가 다시 가는 것보다는 와룡에서 이웃집 농가로 갖다 주면은 훨씬 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농민의 입장에서는 밤에 기계를 갖다 놨으니까 새벽에 일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마치고 나왔더니 또 그 다음 집으로 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녁 늦은 특히 여름철 같으면은 아침과 저녁에밖에 일을 못 해요. 낮 시간에는 더워서 일을 못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능률도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것이 저는 급선무이지 않는가. 이런 것을 해결을 많이 해줬을 때 농업 경쟁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해결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업용수 공급 문제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농사 지을 때 흙만큼 중요한 게 또 물이죠. 우리 지역 농업용수 공급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런데 안동은 특히 안동댐, 이마댐, 낙동강 물천지예요. 그런데 정작 그 상류 지역은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하류 지역민들은 안동댐, 이마댐의 물을 이용해서 풍부하게 물 공급을 받아서 농사를 잘 짓고 있는데 우리 댐 상류 지역, 예를 들어서 안동댐 상류 지역인 예안면, 와룡면, 녹전면 이런 위쪽으로 가면은 밑에 눈에는 물이 보입니다. 댐에서는. 그 물을 이용을 못하니까 위쪽에는 어떻게 돼요?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이런 곳이 안동이 한두 곳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하류 지역민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물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안동댐의 물을 또는 인마댐의 물을 양수를 해서 상류 지역의 농경지역에 전체 다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류 지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저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안동댐과 인마댐은 안동 시민들은 애물단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보물단지가 되려면은 물이 있으니까 역시 좋더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하류 지역민들은 행복한데 정작 우리 지역민들은 농사 짓는데 안개 피해, 일조량 부족 이런 피해만 받고 있는 거예요. 물이라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저는 하루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평하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렇죠. 시스템이 네네. 빨리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농업 문제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손 부족 문제, 그다음에 보조금 문제, 그다음에 농업용수, 또 농로가 없어서 농사 못 짓는 데도 많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제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소규모 영농과 대규모 영농을 차별화돼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저는 소규모 영농을 복지 영농이라고 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규모 영농은 그야말로 기업이에요. 소규모 영농인 복지 영농과 대규모의 기업농을 차별화시켜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업이 문명을 발달시켰어요. 맨 처음 우리 농업 문화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농업이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시대가 점점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농업이 우리의 몸을 살찌우는 동시에 마음을 살찌우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농민이 행복해야만 우리 세상이 행복해진다. 안동 같은 경우에 가게 면 단위 지역이 흥성했기 때문에 도심이 발전했거든요. 지금 면 단위 지역이 축소되고 쇠퇴해지니까 도심도 같이 쇠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농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정말 실질적인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력 부족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일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제가 조금 전에 농촌의 현실에서 지금 농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농촌 인력 부족 문제예요. 지금 사람을 못 구해서 일을 못 합니다. 특히 지금 생강 수확철이잖아요. 맞습니다. 생강은 서리가 내리면은 그 다음에 저장이 안 돼요. 한정된 시간 안에 빨리 수확을 해야 되는데 모든 지금 농촌에 생강을 수확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정말 농민은 적기에 수확하지 못해서 저장을 못하면 엄청난 소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하는 이야기가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 도입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 각 농협별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국내에도 지금 많이 있어요.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대부분 불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인건비가 국내 노동자와 거의 똑같이 상승을 해버렸어요. 인건비가 많이 아무리 인력을 공급해 준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농가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안동시가 부담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외국인 근로자가 왔을 경우에 숙식 제공, 뭐 관리하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경비가 들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실질적으로 뭐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의 비용이 맞다면은 그것을 농가가 부담해주면 농가 경쟁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해서 모두가 외국인이 일을 잘하느냐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겨울 농한기 때는 여기에 모셔와서 농업 기술 교육을 시켜야 되죠. 사과 젓갈을 한다. 젓갈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생강을 캔다. 어떻게 캐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러한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또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당장 어떤 문제냐면 언어 소통의 문제가 있잖아요. 외국을 데려오면 농가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북부 지역에 다문화 가정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이 다문화 가정의 지인들, 친척들을 모시고 와서 1차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의사소통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또 외국인들이 여기 왔을 경우에 근본적으로 또 뭐랄까 고향을 떠나온 그런 아쉬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정서적인 안정도 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정책들을 좀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도 많은 기술을 배워가고 더불어서 소득도 올리고 우리 농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상북도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들 내놨지만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농업 관련 문제들 짚어봤는데요.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